1년에 2번이 가장 좋은 날 같아요. 요 스승의 날하고 또 합격자 모임할 때, 그 보람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제가 이 고향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게 오는 때도 여기 올 때는 항상 기뻐요, 이게. 아직 강의로 간다, 이런 게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강의할 때가 돈이었거든, 돈. 강의를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이제 돈이 아니라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여기 올 때 내가 항상 웃는 이유가 뭐냐면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막 힘들게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는데, 조금 즐겁게 하시면 공부도 잘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는 잘 못해도 이렇게 웃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재는 21쪽을 펼까요? 지우기가 아깝네. 네? 뭐, 1시간 동안 이거 피해서 좀 할까요? 자, 21쪽에 보면 네 번째 그 입안 절차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비구속적 계획은 전부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걸 했고, 오늘은 이제 관리 계획인데, 여러분 책에 한 26쪽으로 넘겨보실래요? 26쪽. 절차 나와 있나요? 자, 그거 보시면 돼요. 또 따라서 필기하실 건 아니지? 필기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 여러분 필기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좀 있다. 필기하세요. 그럼 하나 하고, 나머지는 거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관리 계획 그럼 몇 가지 내용을 말하죠? 6가지죠. 자, 6가지는 구속적 계획은 뭐 해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하고, 요때만큼은 절차 모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비구속은 생략할 수가 없지만 구속적 계획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한 이해를 할게요. 비구속은 실행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우리 국민에게 때 어떤 영향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는 거죠. 근데 요건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내용이 많죠. 자, 우리 동네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럼 도로 만드는데 입안에서 결정고시 하는데 한 15년씩 걸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필요 없는 절차 어떡하라? 빨리 빼고 생략하고 빨리 만들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무슨 절차가? 생략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즉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절차가 필요 없으면 모두 뭐 하도록 하자? 생략하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번호 1번이 뭐가 되나요? 2반이라고 돼 있나요? 자, 2번 번호 결정고시. 자, 3번 번호는 열람. 그럼 이제 비구속적 계획과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구속은 요 입안할 때 어떻게 썼나요?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요때 결정할 때는 승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승인 후에는 어떻게 썼나요?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결정과 동시에 뭐 하고 있죠? 고시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고시라든가 공고는 똑같이 무슨 의미다? 알릴 때 쓴 의미죠. 근데 알리는데 구속력이 없을 때는 뭐로 하고? 공고로 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고시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승인 후에 공고 열람인데 여기는 결정과 동시에 고시했느냐? 그러면 즉시 알려야 되겠죠. 여러분 땅에 무슨 용도지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한 10년 후에 알려주면 되나요? 아니지. 그때 알려야 되니까 결정과 동시에 뭐하라? 알려라. 이렇게 해서 나온 순서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승인 후에 공고 열람이고 여기는 결정과 동시에 고시했다. 그럼 이미 알려줬으니까 마지막은 뭐만? 보여주기만 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 책에 이제 위쪽에 입안이라는 그 위쪽에 뭐가 있나요? 기초조사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의견 정취를 한다. 그럼 이때 계획을 만들 때 의견 정취는 항상 뭐하고 뭐를 말한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정취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는 행정계획 나오면 반드시 이 과정을 물어봐요. 이 과정을. 어느 계획이든지 묻는 거는 의견 정취를 물어봐. 기초조사 묻는 거는 거의 없어, 시험 문제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낼 때는 행정계획 나오면 뭐를 묻는다? 의견 정취 과정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요 절차 묶어서
무슨 절차라고 하나요? 입안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 번호가 이제 1번이 2반이면 2반하기 위해서 요 절차를 거쳐서 뭐 하라? 2반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결정고시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절차가 뭐하고 뭐가 있나요? 협의하고 심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요. 그럼 요걸 이제 묶어서 물을 때 우리는 무슨 절차라 불러요? 결정 절차. 그럼 지난번에 비구속 배울 때도 수립 절차 그럼 뭐하고 뭐죠? 수립 절차 그러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또 의견 청취하면 주민과 지방의회, 승인할 때 절차 그럼 또 뭐였죠? 협의 심의한다. 그럼 모든 행정계획은 비구속이 됐던 구속적 계획이 됐던 절차는 모두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 내는데 틀려야 돼, 맞아야 돼? 이런 거 되면 맞춰야지. 다른 거는 못 맞춰도 계획 이해 안에서 내는 거니까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차 하나만 알면 3문제 정도를 해결해. 3문제 정도. 그럼 여러분이 한 문제 갖고 시험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3문제 맞추고 가면 굉장히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만큼은 반드시 맞추도록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요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유일하게 차이점이죠. 구속적 계획은 여기를 어떻게 해놔? 공고 열람하여. 자, 비구속에서는 공청회 개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유일한 절차가 하나 다르다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다르다 그 뜻이에요. 자, 공청회는 주로 주민을 어떻게 듣냐면 구두로 듣는 방식이 구두로. 우리가 여기서 공고한다는 것은 주민 의견 들을 때 공고는 항상 어디다 하나요? 신문 등에다 하고, 날짜는 모두 며칠? 14일 이상. 이렇게 해서 자, 뭘로? 서면으로 의견을 듣는 방식을 공고열람, 구두로 듣는 방식은 공청회다. 요거 차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는 그거 하나니까 그거 하나만 구분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입안을 할 때 요 과정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요걸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입안한다 그러면 원칙적인 입안자는 누구였나요? 덕광시장 군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외로 누구하고 누가 있다?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원칙적인 특광시장 군수는 어디를 대상으로 입안해요? 관할구요. 예외는 어디? 인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항상 특광시장 군수는 원칙은 관할구역, 예외는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데 유일하게 관리계획에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시군에 걸친 거죠.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입안. 그래서 입안권자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입안권자들은 입안이 되면 다음 절차 결정고시를 하는데, 역시 결정고시에서 원칙하면은 원칙은 누구냐면 시도지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지역별로 할게요. 울산광역시는 결정권자가 누구죠? 울산광역시장이 결정권자. 그러면 시나 군에서는 도지사가 결정권자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도지사 나오면 특별시나 광역시란 뜻이고 시군이란 뜻이죠. 모든 시군에 대해서는 누가?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 이 도지사가 위임을 해주는 게 누구이나? 대도시장은 위임을 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예외로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요건 뭐에 한해서?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일 때 요것만큼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군수들은 입안을 하면 항상 뭐를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해야 돼. 시장군수는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누가 결정? 도지사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관리계획 6가지인데 요거 하나만큼은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신청은 몇 가지만? 5가지만 이렇게 되겠죠.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신청해서 누가 결정? 도지사가 결정. 그 다음에 요 지구단위 계획과 요거에 한해서만큼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누가? 국자.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뭐하라?
직접 결정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입안에서 결정할 때는 요 신청이라는 말이 있고 또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시장군수를 뺀 나머지 행정청. 시장군수를 뺀 나머지 행정청은 본인이 뭐한다?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광역시장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고 도지사는 여기에 도지사가 있고 국토부 장관은 여기에 국토부 장관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필요해? 시장군수만 필요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모든 문제는 시장군수 문제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하라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송부를 하는데 송부는 누구한테만 하냐면 우리 비구속에서는 협의한 사람에게도 송부했고 위반한 사람에게 송부하는데 여기는 협의한 사람에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결정고시 맨 오른쪽 부분 봐보세요. 결정고시 가장 오른쪽에 관계서류 송부 누구한테? 특광시장군수. 그러니까 협의한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공고 열람은 누가 하는 거다? 원칙적 위반자다. 그럼 원칙적 위반자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시험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도지사가 위반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럼 맞나요? 도지사가 위반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지. 도지사는 원칙이 아니니까. 여기 원칙은 항상 누구? 특광시장. 그래서 여러분 책에 항상 특광시장으로 이렇게 써놓기 전에 앞에다 뭐라고 써놔? 원칙적 위반권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구분 꼭 해두시고.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고시 되고 열람까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라는 것은 다시 맨 위에 보시면 어떤 사항? 필요한 사항 뭐 하는 거다? 조사하고 측량. 근데 이때는 하여야 한다. 요게 문제가죠. 여러분 시험에 기초조사 내면 딱 요거 물어봐. 요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걸로.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기초조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두 개법밖에 없어요.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도시개발법 요 두 군데밖에 안 나와. 그럼 국토계획법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간은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요 기초조사 할 때 뭐를 포함시켜라 하는 게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된다. 그럼 지난주에 기본계획에는 뭐만 들어가고?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만 기본계획에서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거기다 뭐까지도? 환경성까지도 한다. 그럼 광역에는 이거 포함된다 안 된다? 광역에는 없죠. 기본계획에 2개, 관리계획에는 여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들었고 자 지방의회 이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관리계획은 주민의견보다는 요게 많이 나와. 지방의회 의견 정치가. 지방의 의견 정치는 무슨 령으로 정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시험에서 나올 때도 요 지문이 나와야 돼. 이 지문이 나올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 지문이 안 나올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세 가지가 뭐가 있나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거를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라. 또 시설 중에 무슨 시설? 광역하고 기반시설일 때. 그럼 이거 아닌 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맞는 거죠?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용도구역이잖아. 그럼 또 바꿔서 이렇게 주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럼 틀렸지, 이거는. 이건 용도구역 아니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걸 내는데 이걸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을 모르는 거지, 이름을. 이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름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 끝나면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 나오죠. 반드시 이름 외우셔야 돼. 여러분 시험에서 용도지역 이렇게 백날 외우고 다녀도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지도 않아. 용도지역 이름을 갖고 내는 거니까 지구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 용도구역은 몇 개 있나요?
5개 있지? 좀 있으면 바로 나와. 바로. 그런 거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거 하고, 자, 요거 나오는데, 또 하나가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지방의 의견은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시하라. 요게 나와. 자, 원래 비구속에서는 날짜로 며칠, 30일 안에 의견 제시 이렇게 나오지. 비구속에서는 광역을 만들거나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럼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30일이 아니라 명시한 기한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지방의회는. 그럼 여기는 왜 명시한 기한이냐 그러면 6가지 내용이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의견 듣는 기간도 별도로 따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가지 주의하시고. 그래서 위반 절차는 이렇게 하면 끝나고 이제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는 그동안에 많이 했던 것이 여기 협의심이야. 자, 먼저 이쪽 심의부터 해봐요.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앞에가 또 뭐 나와? 지방과 중앙이 나오는 거지. 그럼 저기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어디 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럼 국토부 장관이 아닐 때는 전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하고요. 협의할 때는 어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 하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달라지죠. 역시 국토부 장관일 때는 어디하고? 관계 중앙행정. 나머지는 그냥 관계 행정기관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해서 송부해서 마지막 원칙적 위반자가 뭐 한다? 열람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날짜가 하나 더 남아 있죠. 요때 협의도 전부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 제시. 그러면 3가지 계획 모두 다 협의는 똑같이 며칠? 30일이죠. 뭐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도 어차피 낼 수가 없지. 근데 지방의회 요거는 바로 앞에서는 30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명시한 기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우리가 비구속은 공고한 다음에 열람할 때 날짜가 며칠이었죠? 3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었지. 근데 여기에 열람은 날짜가 있나요? 30일 이상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차이예요. 비구속은 공고 열람할 때 날짜가 모두 얼마? 30일 이상 열람하라 이렇게 되는데 구속적 계획은 날짜가 없어요. 이유는 언제든지 봐야지. 오늘 관리계획 중에서 도로 만든다고 결정고시 됐어. 그럼 도로 만들어도 뭐 해야 돼? 봐야 되겠죠. 공원 만들려고 결정고시에서 그럼 또 그것도 봐야 되겠지. 그래서 수시로 봐야 되는 것은 날짜가 따로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공고한 다음에 날짜가 며칠? 30일 이상 열람. 여기는 날짜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경우고, 자, 우리 시험에는 협의하고 심의를 내면 요건 절대 내질 않아요. 예외를 내지, 예외. 원래는 이 사람과 협의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외는 누구하고 협의하는 경우 있다?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요게 문제가 돼. 요거는 표에 없고 앞장을 넘겨보세요. 24페이지 맨 위쪽에 24페이지 맨 위쪽 결정 절차 그러면 협의 나오나요? 원칙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시도지사는 누구하고? 관계행정, 국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 그런데 2번 예외, 시도지사는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라? 국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물어도 이걸 묻는 거야 시험에서는. 그럼 이제 첫째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관리계획을 뭐 하려고 한다? 변경.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위 행정청인 국토부 장관이 만든 거를 아래쪽에서 뭐 하려고?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국장과 뭐 해서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가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야. 중요한 사항의 결정. 그럼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주로 A나 B가 나오는데 주로 B 쪽이 많이 나왔죠. B 쪽이.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뭐 한다? 위반.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위반할 때는 반드시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하라.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가 누구야? 국토부 장관이야.
개발제한구역만큼은 지정하고 해제하는 사람은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럼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켰는데 해제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관리계획, 최초로 결정되는 관리계획은 반드시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놨어. 그게 바로 협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요 심의도 예외가 있다 그러면 예외는 자 무슨 심의한다? 공동심의하는 게 예외다 그 말이야.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만 하면 되는데, 자 공동이라는 건 무슨 위원회? 건축위원회 플러스 도시계획위원회. 요게 공동심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게 무슨 계획일 때? 무슨 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은 항상 무슨 심의하라? 공동심의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지구단위계획 밑줄 그어보시고, 요 지구단위계획을 다른 말로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나요? 개발계획이라 불러.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뭐하는 계획이다? 개발하는 계획. 개발하는 계획. 자 그러면 개발의 뜻이 뭐예요? 개발. 건축물 건축한다. 그게 개발이지? 그럼 건축물 건축하려면 무슨 위원회? 건축. 그래서 건축위원회 공동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뜻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무슨 계획에 관한 거야?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다 뒤에 못 외워도 돼.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때만 무슨 심의해야 돼? 공동심의한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낼 때는 항상 요거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절차. 그러면 절차에서 지금부터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저 위에서부터 한번 읽을게 봐요.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첫 줄 끝문장 무슨 사항을 위반할 때?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뭐를 생략하라?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정치. 주민의견 정치 양괄호 2번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이거나 또 경미한 사항이면 주민의견 정치 생략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3번에 지방의 의견 정치. 그러면 지방의 의견 정치도 동그라미 2번 번호 어떤 경우? 경미하거나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럴 때 지방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공통사항이 뭔가요? 경미한 거죠. 위반할 때는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인 뭐일 때? 경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주민의견은 국방상 기밀이 하나 더 들어있고 지방의회는 지구단위 계획일 때 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협의심의. 협의심의 묶어진 오른쪽 부분 보세요. 협의심의도 결정시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인 경우는 협의심의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의심의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정하면 뭐하고 뭐하는 게 결정이죠? 협의심의. 협의심의하는 게 결정 절차예요. 그러면 결정한 것을 변경하려고 한다. 변경.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협의와 심의를 해야 한다. 그 뜻이죠. 항상 변경은 앞에서 했던 걸 다시 하는 걸 변경이라 하니까 결정할 때 협의심의했으면 그것을 변경할 때도 뭐하라? 협의심의하라. 근데 해야 되는데 무슨 사항이면? 경미한 사항을 뭐 하려고 할 때? 변경할 때. 그냥 변경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그 협의심이 굉장히 중요해. 자,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계획 결정 시 경미한 사항이면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다? 틀렸죠? 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유가 뭐 국방사항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 변경은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맞았죠. 그래서 협의심의가 두 군데가 생략되다 보니까 단어가 결정이 나왔느냐 변경이 나왔느냐 요 두 개를 갖고 답을 찾으셔야 돼. 결정할 때는 국방사항, 변경할 때는 경미한 이렇게. 그래서 생략 절차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비구속에서 예를 들어서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는 경미할 때 생략할 수 있다. 맞나요?
비구속은 일단 어떤 사유가 생겨도 생략이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비구속 문제 풀 때는 경미하거나 국방상이거나 뭐 하려고 나와도 절대 생략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 보면 자주 나와. 공청회 경미할 때 생략한다 이런 말, 뭐 국방상이면 생략한다. 근데 일체 생략 자체가 없다. 무조건 어디에서만 관리계획에서만 생략할 수 있다. 요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지. 자, 절차는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결정고시 그 부분에다. 결정고시 찾았나요? 그 결정고시 특강하신 분들은 써놨죠, 거기다. 써놨나요? 안 나오신 분은 써야 돼, 여기다. 자, 우리가 그 고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다 하게 돼 있나? 관보나 공보에 할 수 있죠. 왜 요 관보라는 건 누가 할 때 관보야? 국토부 장관. 국가나 국토부 장관이 나올 때 항상 뭐가? 관보. 요건 지자체일 때 요 뜻이죠. 그럼 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하게 되면 이 고시는 계획에 뭐를 말한다? 결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시만 하면 이미 뭐 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결정고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실체적 의미는 관보나 공보에 뭐만 하면 고시하면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시가 뭐를 결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이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죠. 아직 효력은 발생한 건 아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요건에 의해서 일단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어떤 일정 기간이 있는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한번 무슨 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요 지형도면 고시가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무슨 날이다? 효력 발생일이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100만 번 돼도 효력은 안 나와요. 아주 요건만 갖춘 거고 다시 한번 무슨 도면? 지형도면. 그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이날부터 뭐가 나온다? 행위제한. 우리는 결정의 효과 행위제한인데 실제적으로는 결정고시 되고 다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가 돼야 행위제한이 나와. 그리고 사업할 때도 이때부터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구분됐나요? 요게 지금 거의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을게요. 요거 하나예요. 그럼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요 지형도면 고시에는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실효조항이 있다 말은 기간 안에 지형도면 고시 안 하면 그 기간에 무슨 날 되면? 다음 날이 되면 자동적이고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그건 저 뒤에 가면 도표가 나와 있죠. 또 도표가 또 있어 보이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관리계획 정리가 됐고요. 이제 책으로 가서 체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체크하고 만약에 도표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앞부분 따로 안 읽으셔도 돼. 앞에 있는 걸 요약해서 따로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앞에 이론은 따로 필요 없고 절차만 보시면 돼요. 자, 21쪽 보면 입안 절차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어디하고 똑같다?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와 똑같다. 그래 놓고 바로 1번. 어떻게 하는 거다? 미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이게 뭐다? 기초조사다. 이렇게 말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슨 사항?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바로 그때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주로 뭐로 나오느냐? 도시지역 축소.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뭐하는 거? 변경하는 걸 무슨 사항이란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래. 그런 사유가 생기면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 자, 2번 환경성 검토하라. 3번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도 하라. 이렇게 놨고요. 4번은 아직은 안 하셔도 돼. 맨 끝에 후술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다 27 이렇게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요거는 기출문제나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남겨 놓으시고. 다음 장 주민의견 청취. 자, 입안권자는 입안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한다. 근데 그 의견이 뭐 할 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만 사유가 또 뭐로 나오면 국방상 또는 경미한 상일 때는 주민의견 정치 생략한다. 이때도 말하는 경미한 상이란 무엇이다?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거다. 그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경미하다는 건 사유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러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는 2 이상 일간신문에다 뭐하라? 공고하고 날짜 며칠? 14일 이상 열람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첫 줄에 의견 있는 자는 이런 말 찾았나요? 첫 줄 중간에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광시장군수에게 뭐하라? 의견서를 제출하라.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의견서 그랬잖아. 서니까 뭐라? 서면으로 그 말이지.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이제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언제 받을 수 있느냐? 60일. 60일 안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의견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뭐하라? 통보해줘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쭉 내려왔어요. 3번. 지방의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는 무조건 뭐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오른쪽에 보면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 세 가지 또 써놨죠. 아까 표에도 있고 여기 또 써놨어. 자, 그럼 다시 왼쪽. 다만 여기도 사유가 뭐 나오면 경미한 사항이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나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도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특광시장 군수가 지방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서, 이것을 밝힌 날에 명시한 거야. 명시. 밝혀서 송부하고 그때 지방위에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광시장 군수에게 뭐하라? 의견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의 의견은 날짜가 아니라 뭐다?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 제시하라. 자, 5번의 결정권자. 결정권자 원칙은 항상 시도지사는 직접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뭐 해서 신청을 해야 돼. 그 신청한다는 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뜻이죠. 그 다음에 예외 기업.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다음의 관리계획은 누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A, B 전부 무슨 구역,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굵은 글씨가 답이야. 뭐 끝에까지 못 읽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왔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그때만큼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 다음에 예외로 다음의 관리계획은 누가? 국장만이 결정한다 해서 기억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국장이 입안했으면 반드시 결정도 국장이 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 용도구역 중에서 무슨 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울산광역시에서는 6가지 입안할 때 누가 입안해요? 울산광역시장이. 보통 결정권도 누구한테?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린벨트 입안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린벨트는 울산광역시에서 누가 입안해? 울산광역시장이 입안은 하지. 입안은. 그래 놓고 요것만큼은 결정 누가 하라? 국토부 장관이 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경주시의 그린벨트 누가 입안해? 경주시장이.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죠. 그럼 이제 포항 옆에 군으로 가볼게요. 영덕군이 있다. 그럼 군에서 그린벨트 입안한다. 누가? 군수가. 그러니까 입안은 그 행정구역 장이 하는데 모든 결정은 누구한테 한다? 국장이 한다. 그 뜻이에요. 그때 자, 포항시하고 영덕군에 그린벨트가 걸쳐져 있더라. 이거 누가 입안해? 요거는 도지사가 입안하지? 맞나요? 시, 군 같은 도에 속해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입안, 결정은 국토부 장관. 그러면 그린벨트가 이렇게 걸치면 어떻게 돼? 누가 입안해? 시, 도가 다르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서 바로 누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게. 항상 특광시는 보통 6가지 모두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도구역 중에 뭐 하나만큼은 개발제한구역 하나만큼은 입안권만 갖고 있고 결정권은 없다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돼 있네. 원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해? 그 밑에 기업. 시가와는 누구? 시도지사 결정이야. 시도. 근데 요것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지.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려면 앞에 무슨 계획? 그렇지. 국가계획이 나올 때만. 그냥 시가와는 시도지사 결정이에요. 근데 국가계획 들어가고 시가와 그러면 그때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라고 그러지. 바다니까 누구? 해수부 장관. 도시에 있는 공원은 누가? 시도나 대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 결정권자니까 누구야?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도구역 5개가 다 나와 있네. 용도구역 5개. 바로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4개니까 총 5개죠. 5개 용도구역은 결정권자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용도구역은 시험 문제 그거 나오는 거야.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 미리 써놓을게요. 행위제한은 자 시가와 맨 끝에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지사 결정 있나요? 거기다 이 법 이렇게 써보세요. 이 법.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맨 끝에다 이 법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5개 용도구역 중에서 행위제한이 이 법에 있는 건 어디하고 어디다? 시가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그럼 나머지 3개는 다른 법률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요거 잘 나와 시험에서. 그럼 우리 그동안의 시험 문제 보면 왜 자꾸 시가와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 법에 행위제한이 있으니까. 다른 법에 있는 건 낼 수가 없잖아. 다른 법에 있는 건. 그러면 재작년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왔고 작년에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시험에 나왔죠? 바로 답이 나올 때 거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항상 행위제한이 어디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 5개 용도구역은 결정권자도 각각 다르고 행위제한도 각각 달라.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법에가 어디가 이 법에 있어? 시가와하고 입지 요것만 이 법에 있어. 나머지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공부를 한꺼번에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면 결정 절차는 쭉 설명드렸고 자, 쭉 내려와서 양괄호 3번 보세요. 아까 결정시 협의심의 생략하고 있나요? 결정할 때 협의심의 생략은 사유가 무엇이다? 국방상이다.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변경시에는 협의심이 준용한다. 그러니까 변경할 때는 뭐 하라? 협의심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생략도 가능하다. 해서 첫 줄 결정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뭐뭐 해야 된다. 협의심이 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협의심의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관리계획 위반의 특례. 자 1번 광역도시계획 등 수립 시 관리계획 동시 위반. 그 동시 위반한다는 게 뭐다? 예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특례라는 단어가 예외야. 위반할 때 특례 예외. 그래서 단어 관리계획을 어떻게 한다? 조속히 위반.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때에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시 관리계획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예외다 그 말이죠.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지. 그래서 그걸 보고 관리계획 위반을 해야 되는데 비구속을 만들면서 뭐 할 수 있다? 함께 만든다 해서 예외다 이렇게 말해. 다시 오른쪽에 사전 협의 및 협의 생략. 굵은 글씨 보세요.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할 사항을 위반 시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굵은 글씨?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협의는 무슨 절차예요? 협의 그럼 무슨 절차? 결정. 협의 그럼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무슨 절차? 결정 절차. 그러면 결정할 때 해야 될 협의를 언제? 위반할 때 미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다 그 말이야. 다시 협의는 원칙은 무슨 절차? 결정. 근데 언제? 위반할 때 미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까지 이해됐나요?
다시 그 다음 줄 읽을게요. 사전 협의한 사항은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 말 다시 봐요. 협의는 원래 결정 절차인데 미리서 언제 할 수 있다? 입안할 때 미리 했다. 그럼 입안할 때 미리 했으면 뭐 할 때는 결정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요 말 이해되나요? 요거 우리 시험에 나오지. 그럼 거의 못 찾아. 왜? 요 이해를 못 하니까. 애워지는 지문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협의, 그럼 무슨 절차? 결정. 그게 원칙이야. 근데 뭐 할 때? 입안할 때 미리 한다. 그럼 입안할 때 미리 했으니까 결정할 때 어떻게 하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이해가 돼야 되지.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절차를 알아야 돼. 입안 절차인지 결정 절차인지 그게 이해가 되면 풀어지지. 그 다음에 6번째 결정고시는 그냥 쭉 한번 읽으시면 끝. 그거는 읽을 필요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까 결정고시는 요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걸 주의하시고.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27페이지에 보면 아까 기초조사 면제 사유 이런 말 나와 있나요? 아까 뒤에서 앞에서 후술한데 그렇게 써놨지? 요거 나중에 해드릴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에가 입안 결정 절차 중 생략할 수 있는 무슨 사항? 경미한 사항. 그럼 경미한 게 몇 번 있었어? 4번 나왔지, 4번. 기초조사도 경미하면 생략한다. 주민의견도 생략한다. 지방의회 생략한다. 또 변경할 때 무슨 사항? 경미하면 생략하고 4번이나 있어, 4번. 그래서 자, 지문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기초조사, 주민, 지방의 의견 정치,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계획 위반이나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써놨나요? 지문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가 총 몇 번? 4번 있다고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양과로 3번 먼저 체크하세요. 양과로 3번이 그동안에 출제된 내용이야. 아까 어디에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나요? 그게 지금까지 출제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그거 하나 기억하고. 앞으로 기억한다면 1번을 좀 봐줘. 1번.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 부지 면적이 얼마? 5% 미만의 변경. 그럼 시설 부지가 있는데 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부지의 면적의 얼마 미만? 5% 미만의 변경. 이걸 무슨 상으로 본다? 경미한 상으로 보겠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첫 줄에도 역시 시설이야. 시설에 무슨 위치 변경? 그래, 근소한. 이게 답이지. 근소한. 근소한 거 커, 작어? 아주 작은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전부 뭐에 관해서? 시설이야, 시설. 시설의 부지 면적 얼마? 5% 미만. 시설이 있는데 어떤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들어간다. 이런 걸로 뭘로 보자? 경미한 상으로 보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3번을 안 내고 낸다면 이런 걸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대비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합격 후에 보시면 돼. 에? 뭐 지금은 봐도 안 되고 또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다른 걸 낸다면 우리는 못 맞춰.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에 나왔던 거 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쭉 밑에 오면 번호가 5번 있나요? 근데 번호가 좀 다르네. 그지? 원래 이 번호에 이게 네모표 번호. 그럼 앞으로 요 번호 나오면 위에 막으시면 돼. 밑에 위아래로. 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게 아니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인쇄서를 보내면 꼭 이렇게 나와. 응? 이렇게 오지. 내가 해서 만들어 보내면 인쇄서에서 인쇄될 때는 숫자로 나와. 숫자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몰라. 거기도. 이거는 다 하나야. 요건 94년에 만들어진 숫자야. 그때 94년대 컴퓨터에는 요 번호가 있었어. 근데 요즘 컴퓨터에 이 번호가 없어요. 이 번호가 특히 5번 하나만 딱 이렇게 바뀌어. 간혹가다 6번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어. 그때는 수구로 바뀌어. 근데 이게 또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만 그런 거, 몇 군데만. 그래서 요 5번하고 6번이 바뀌는 데는 내가 요런 번호로 고쳐놨어요. 할 수 없어서. 수나 숙보다는 낫잖아? 5번, 6번이. 그리고 혹시 그 번호, 이거 네모표 번호인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번호 체계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아니, 이것도 설명 안 해주면 되는데 공부 잘하신 분들 와서 또 물어봐. 번호가 갑자기 체계가 이상했는데 이상한 번호 나왔대. 원래 설명 안 해주다가 다른 학원에 이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자, 5번에 보면 효력 발생 시기는 다시 한번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뭐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해. 자, 두 번째.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상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우선 입안권자 확인하시고 오른쪽 보세요. 원칙에 보면 자, 입안권자 원칙이 누군가요? 특광시장군수죠. 근데 그 사람이 둘째 줄에 보니까 지형도에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 이렇게 해놓고 괄호 속에 무슨 도면? 지형도면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앞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계획도라고 한 적 있잖아. 계획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밑줄 지형도에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 밑줄 긋나요?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요걸 뭐라고도 불러? 계획도. 계획도. 또 무슨 도면? 지형도면. 똑같은 지문인데 이름은 두 가지가 나와. 지형도에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이 말이 나오면 뭐도 되고 뭐도 돼? 계획도도 되고 또 지형도면도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차이는 뭐냐 그러면 2반. 2반 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불러? 계획도 이렇게 불러. 지금처럼 뭐 할 때 나오면 결정 후에 나올 때는 지형도면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 2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뭐로 풀어야 돼? 계획도로 풀으셔야 돼. 지금처럼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뭐로 풀어야 돼? 지형도면으로 풀으셔야 돼. 대신에 차이점은 축척의 차이죠. 자, 계획도는 축척이 얼마? 1000분의 1이나 또는 5000분의 1로 하라 이렇게 놨고 지금 거기 축척 써놨죠? 얼마로 나와?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차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축척하고 아래에 있는 축척 어디가 커요? 아래가 커. 그럼 축척이 크다 그 말은 정밀도가 높다 그 말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입안할 때보다 결정했으니까 효력 나올 때는 어떡하라? 더 정밀하게 만들어. 그 뜻이지. 입안할 때는 대충 계략적으로 만들고 야, 결정해서 효력을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 자세하게 표시해줘라. 이렇게 해서 나온 지문이에요. 요 구분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내지라는 말은 요 두 개 말고 더 있다 그 말이죠. 자, 얼마짜리?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1500 이렇게 되겠죠. 축척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자, 구분할 때 그러면 1000짜리로 입안이 됐으면 결정할 때는 얼마짜리로 해야 축척이 커져요? 두 개죠, 두 개. 500도는 600으로 하면 축척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신 분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맞추더라. 이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이 안 나냐? 1000은 500이고 5000은 1500 이렇게 맞추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1000일 때는 얼마? 500이나 600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죠. 500 써라 이 뜻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5000짜리는 다 써도 돼, 다. 그지? 5000짜리는 다 이보다는 크잖아. 그럼 그때는 아무거나 써도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 나중에 뭐 실무 가서 써먹다 보면, 저거 1000은 500이요 이러면 무시가다 그러는 거야. 1000짜리는 얼마? 500이나 600으로. 5000짜리는 500 써도 되고, 1500 써도 되고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대신에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안 나와. 요거는 우리 법에 있다가 토지용 규제 기본법으로 넘어갔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출제는 안 해. 출제는. 근데 공부할 때는 알고 계시란 얘기야. 그래야 훨씬 이해가 빨라지니까. 저 그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앞으로 계획도인지 지형 도면인지 뜻은 똑같이 나와. 그 대신에 어디에서 입안할 때냐 결정할 때냐 요걸 좀 생각해서 공부하시라는 거. 그거 먼저 이해됐죠? 그럼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표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에 그 표로 쉬었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